자, 5월 4일 토요일 주말 정리 방송이 5%입니다. 날씨가 되게 좋고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자, 정시 분위기도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제가 요새 10년 대계 실전 투자 얘기를 꾸준히 드리고 있는데요. 어떤 AI와 빅뱅, 로봇 시대가 아마 2032년 제가 이제 한 2년 더 했으니까 그 정도까지 보고 있는 기간이고요. 자, 우리나라 정시도 밸류업을 상당히 밀고 있죠. 빅피처인데 그런 기간까지 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찍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자, 강강약약이라는 게 항상 그렇진 않았어요. 시장이 뭐 2020년이나 2009년 이럴 때는 뭘 사도 돼요. 뭘 사도 되는데 지금은 이제 중금리 고금리 시대가 오래 가다 보니까 이게 사실 근본이 미국에서 만든 거거든요. 미국에서 만든 건데 쉽게 바뀌진 않습니다. 그래서 더 강하고 더 성장이 좋고 현금이 많은 그런 종목들로 계속 집중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익을 내는 공격도 중요하지만 항상 피하고 이건 안 좋다 얘기를 제가 자주 드리잖아요. 그런 걸 피하고 손실을 줄이는 게 정말 투자의 중요한 시기라는 얘기를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 유튜브를 어쨌든 프리미어 한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원래 목표는 제가 2,000분이었어요. 지금 한 1,300명 정도 되시는데 구독자가 제가 주식을 항상 드리는 말이 우리끼리 이런 얘기 하면서 유튜브를 했잖아요. 앞뒤가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제가 소수 정예로 저랑 진짜 이런 꿈을 꾸고 수익을 꾸준히 늘려갈 수 있는 실전 투자 멤버를 같이 갈 요량으로 한 200분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계속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오늘도 주말 정리는 세계 돈 공부, 머니 공부라 보시면 됩니다. 오늘 드릴 말씀을 잠깐 정리하면 자, 4월에 정말 힘들었어요. 이번에 특히 더 힘들었던 것 같아. 오늘 매크로가 다 왔기 때문에 AI도 성장이 되느냐 이런 것까지 흔들렸잖아요. 그죠? 큰 흐름도 살짝 의구심을 가졌던 4월 조정이 마무리됐습니다. 어제도 미국 상당히 좋게 끝났어요. 그러면서 5월을 기대하고 있고요. 제가 차트상 기술적으로 월봉 계속 얘기 드립니다. 종목이든 지수든 월봉이 되게 중요해요. 또 월초에 또 챙겨야 되겠지만 흐름이 괜찮게 시작을 했죠. 자,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는 수급 볼 때 외국인 수급이 다음 주부터 흐름이 찐이다. 매크로가 지금 중동 관련 유가, 그 다음에 환율도 우리나라 공포를 줬고 미국이 금리가 작년 11, 12월처럼 확 빠지는 건 아닌데 어쨌든 안정화되고 떨어지면서 정시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계속 중금리 고금리 시대예요. 미국이 돈을 워낙 많이 풀기 때문에 솔직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게 정치적인 11월 대선 때문이기도 합니다. 지금 시중에서도 계속 그런 얘기가 나와요. 비관론자의 근본적인 약점이기도 한데 물고 늘어진 약점이기도 한데 여전히 그 사이에서 저는 차별적 투자하면 됩니다. 11월 대선까지는 미국 상방을 유지한다 보시면 돼요. 자, 미국 경기가 어제도 PMI 그 지수라든지 또 고용지표가 나왔는데 연착륙은 됩니다. 파월도 연준, 옐런도 계속 그러고 있는 상태인데 하여튼 그 사이에서 AI 반도체 성장주가 주도고요. 이거 미국에서 확고해요. 이거는 단타 칠 거 아니고 확고하니까 들고 하시고 그 사이에 보는 미국도 바이오텍, 자, 우리나라도 수급 바이오주들을 같이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지표 얘기 드릴 때 2022년 작년 올해 보면 금리 인하가 조금 이제 유럽도 따로 된다 그랬잖아요. 미국이 금리 안 올리고 이제 피봇을 하면서 다른 나라에서 자체적인 흐름이 나오는 건데 미국 자체로 볼 때도 달러와 금리가 서서히 빠져요. 빠지는 것도 미국 외적으로 글로벌 자금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요인입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게 반등 주는 요인이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를 어차피 하고 있으니까 메인으로 자, 중국이 증시가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나라 영향을 오늘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우리나라 수급 모멘텀 대장주 최이시하는 과정에 대한 얘기. 자, 마지막으로 중국 관련해서 뭐 향후적으로 올레기입니다. 제가 뭐 10년 대기도 말씀드렸는데 향후적으로 제 2차 올 쇼크가 올 수 있다는 얘기도 한번 흥미삼아 드리고 보겠습니다. 자, 미국 지표 한번 볼까요? 어제 제가 금요일 마감 시황 때 우리나라보다 약하다 뭐 이런 얘기 드렸는데 어제는 20에서 올려놨어요. S&P도 올렸고 나스닥도 올라갔습니다. 근데 제가 선을 꼬는 이게 2022년 역사적 고가거든요. S&P는 4,800인데 이미 올 초에 돌파를 해서 여유가 있는 상태고 나스닥은 조금 더 집중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이거든요. 16,200 정도가 2022년에 고가였습니다.
20에서 돌파 후에 여기 살짝 걸쳐 있고, 사실 지금부터 S&P나 미국 같은 증시는 얼마 전에 갔다가 조정받기 이 지수를 시도를 할 거예요. 자, 여기서 돌파되느냐 마느냐는 이번 달에 결정됩니다. 이번 달에 중요하죠. 하지만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월봉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월봉 보는 게 습관화 되셔야 됩니다. 추세 볼 때 제일 중요해요. 자, 4월달 조정 잘 받았죠. 그리고 5월 뭐 세리매 같은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겁먹지 마시고 빠진 게 좋고 5월달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정시고, 자, 어쨌든 4월 마지막 주에 반등하면 좋기 때문에 흐름 자체를 5월로 이어가고 있다. 미국은 주도주는 확고하죠. 뭐 바이오텍도 뒤에 오지만 어쨌든 지금 엔비디아나 AI에 대한 작년부터 1년, 길게는 1년 반 동안, 1년 반까지는 안 됐죠. 그래서 엔비디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중기 가장 중요한 종목이고요. 어제 애플이 반등 줬어요. 애플 한번 볼까요? 애플이나 테슬라가 밑에서 바닥 밴드를 만드는 역할이었는데 아주 지금 제 역할 잘해주고 있죠. 어쨌든 시총은 2이지만 팀 쿡의 또 AI 발언, AI 기준 발언을 하면서 상당히 반등을 잘 줬습니다. 어제 빠지지도 않았어요. 금리도 떨어졌고 증시 되게 좋았습니다. 자, 애플이 올랐다가 음봉은 살짝 맞았지만 워낙 큰 자사주 매입, 뭐 소각하겠죠. 1,1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50조 정도. 그 하이닉스 시총을 날리 보는 거예요. 그 정도로 미국은 뭐 자사주 매입에 뭐 적극적인 나라죠. 주주 친화가 워낙 잘 된 나라이기 때문에 반등을 줬고, 단기 주가 반등은 충분하다. 하지만 AI가 조금 모호하다 그랬습니다. 물론 의지는 보였죠, 팀쿡이. 실제적으로 이제 WWDC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볼 텐데 AI 온 디바이스 같은 거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계속 가는 거 아닙니다. 애플은 이미 요거 올라갔다 하더라도 추세가 등락 있어요. 등락이 있으니까 장기 추세에서 올라갔다 해서 좋은 게 아니라 AI 관련 어떻게 할 건지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바닥으로 나왔다. 지수에 되게 도움을 주고 있죠. 자, 그리고 어제 미국이 PMI 지수나 또 이제 고용 지표가 나왔어요. 근데 지금 계속 제가 범피하다, 뭐 울퉁불퉁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지수도 왔다 갔다, 물가도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뭐 고용 지표가 어쨌든 미국 경기가 가장 중요한 소비의 가장 중요한 지표잖아요. 근데 지금 흐름 자체는 미국의 고용의 자신감이 좀 떨어졌어요. 제가 파트타임 지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발적 이직률이 있습니다. 정말 자신감 있던 고용이 있을 때는 여기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어요. 기업들도 자신 있게 자르잖아. 자르면 워낙 미국은 고용의 탄력이 좋기 때문에 잘려도 금방 다른 자리를 옮기고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직률이 좀 떨어지고 있어요. 자르려면 저항을 하고 이직을 잘 안 한다는 얘기지. 그런 같은 경우는 고용 지표가 서서히 연착륙되는 흐름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왔다 갔다 하더라도 큰 흐름은 그렇게 잡는 게 좋아요. 하지만 데이터는 연준도 시장도 여유를 갖고 좀 봐야 된다. 뭐 추세를 크게 보진 않습니다. 연착륙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점점 시장이 더 스마트해집니다. 어떻게 보면은 주식 안 보는 대중들이 들어와서 제가 수급 분석상 꼭지던 바닥 만드는 거 보이면 좋은데, 지금 정시에서 열심히 보시거든요. 정말 열심히 보시는데 제가 봐도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할 때는 못 봤어요. 한 종목을 보더라도 어떤 방에서 얘기를 듣더라도 정말 세심하게 많이 보시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공부를 진짜 많이 하는 건 좋은데, 여기서 조금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금은 정보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중에 정말 가리는 게 중요하고, 제가 실전 투자를 하는 이유는 암만 이거다 저거다 말은 해도 제가 보는 기준은 뭐죠? 사람을 따르진 않습니다. 저는 시장을 따라가요. 시장 내에서 차트가 어떻게 해도 추세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술적으로 시장 추세와 수급 분석을 통해서 저는 판단하고 포트를 짭니다. 이게 지금 투자에 제일 효과적이에요. 왜?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이랬다 저랬다. 사람들이 똑똑하니까 이 빅머니 시장이 더 흔들리게 더 털고 변동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표는 미국은 실업률 보시면 돼요. 실업률. 이게 고용지표에 가장 중요합니다. 그다음 샵률도 말씀드렸는데, 한국은 수출 위주라 그랬잖아요. 미국은 소비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 대외적인 여건에 영향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OECD 스테링 지표라고 있어요. 여전히 좋습니다. 반도체 좋잖아요. 한국 좋고 실업률이 살짝 연착륙되는 흐름인데 매달 봐야 된다. 그 정도만 느끼시면 돼요. 하지만 11월 대선까지는 상방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스마트한 투자 시대에서 우리가 보는 거는 막 이거 보고 저거 보는 것도 진짜 중요하지만 기준을 잡는 거. 자, 그 다음에 왔다 갔다 안 흔들리기 위해서는
투자 습관이 되게 중요해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급하기 때문에 더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 여러분과 같이 말씀드릴 때 시장을 제시하는 기준을 잡고 포트는 제가 스윙을 하잖아요. 단타를 하지 않습니다. 뭐 단타는 상따 같은 거 할 때도 있겠지만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봐야 돼요. 몇몇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스윙이 제일 단기로는 좋고요. 우리나라 중기, 미국은 중장기까지 보면서 바별 전략으로 실전 투자를 해 나가겠습니다. 자, 금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매크로 사실 보여드리는 거는 정시가 불안할 때 보는 거야. 4월 조정장도 말씀드렸지만 조정장일 때는 그냥 원인이 매크로예요. 오를 때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별별 얘기 다 있지만 떨어질 때는 매크로입니다. 금리가 가장 중요했잖아요. 작년 이제 5%짜리가 3.7%까지 빠졌어요. 11, 12월 달에. 이렇게 하면서 정시가 산타랠리로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급등 좀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떨어질 것만큼 빠지느냐? 지금은 안 그렇다 했잖아요. 미국 경기가 아주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그러면 덜 빠지겠지만 어제 보시면 훅 또 빠졌어요. 그래서 4.5 말씀드렸는데 4.4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좋은 거죠. 미국 정시도 좋고 다른 나라도 좋습니다. 금리가 추가적으로 좀 더 안정됐다 보면 돼요. 그래서 금리 영향을 받겠지만 지수보다는 여전히 종목으로 집중하겠습니다. 5월달은. 미국은 당연히 AI 주도주예요. 자, 주도주가 뭐냐? 근데 22일 날 얼마 안 남았어요. 금방 옵니다. 이때 정말 AI가 정말 돼? 뭐 별의별 지수 보면서 많이 의구심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엔비디아가 이 대장이 살아있어야 돼. 주도주가 살아있어야 돼요. 엔비디아 실적을 보면서 한 판단하겠고, 저는 주변 정황이잖아요. 어떻게 한다 온갖 얘기 다 들으면서 충분히 숫자 나올 것 같다. 기대했던 숫자 나올 것 같다면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데이터나 이쪽 볼 때 11월 15일 날 CPI 나오고 20 며칠 날 PCI 나올 거예요. CPI 살짝 놀랬다가 PCI 괜찮다. 계속 반복되는 거 보이시죠? 근데 2분기부터 유가도 그렇지만 2분기부터는 조금의 1월 1분기에서 어떤 계절 효과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1분기보다는 물가를 조금 더 추가적으로 안정을 기대하고 있어요. 자, 미국 말고 비미국에 관심 가지는 얘기 꾸준히 드리고 있고, 그런 게 달러와 금리가 3년째 고점 낮아지는 흐름, 물론 금리는 살짝 그랬지는 않지만 작년보다 낮아지는 흐름 때문에 안정화를 통해서 비미국을 좀 더 봐야 된다. 우리나라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 좋은 겁니다. 자, EM 종합군도 같이 보고 있죠. 말씀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제가 사이클 말씀드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작년 10월 달과 유사점 얘기를 같이 드렸지 않습니까? 매크로 통해서 굳이 얘기 드렸던 거기 때문에 글로 봐주시면 돼요. 자, 요번에 우리나라 환율로 많이 또 공포를 줬지 않습니까? 1400 가는데 몇 년 만에 온 거다. 야, 큰일 났다. 외환위기. 그런 거 아니라고 제가 꼭지란 얘기 드렸고 실제로 꼭지가 됐습니다. 어제 환율은 1350원대까지 떨어졌어요. 1350원대. 자, 1360 밑으로 떨어지면 외국인이 장난치고 회지하기 했던 밑에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또 들어올 수 있는, 다음 주에 들어올 수 있는 요인이에요. 자, 유가도 80분 중후반 꼭지. 자, 금리도 어쨌든 요번에 4% 중후반에서 꼭지. 작년 10월만큼 안 갔습니다. 그런 게 좋은 거예요. 하지만 향후적으로 금리 동결되고 금리라는 기대를 낮추면서 빠진다 하더라도 확 빠지지 않습니다. 워낙 미국이 돈이 많이 풀었기 때문에 올해든 내년이든 특별하게 쇼크가 나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것 같으면 중금리 고금리는 계속 간다고 보시는 게 좋아요. 차별화 투자. 엔화도 뭐 가끔 얘기 드렸는데 어쨌든 달러 좀 빠지고 하면서 바닥에서 반등 다진다 보고 엔저나 QE는 오래 간다 봅니다. 자, 중국 반등도 말씀 좀 드릴 거예요. 요거 한번 보죠. 5월 초니까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올 일정인데 가장 기본인 AI나 빅뱅을 봐야 되죠. 엔비디아 H100, A100 이쪽이 지금 수요가 떨어진다. 뭐 이렇게 또 리드 타임 그러는데 그걸 아주 안 좋게 보는 분 계시잖아요. H200이 나와요. 3분기 때부터 2분기 때도 그 B100, B200 나오잖아요. 계속 업그레이드돼서 나오기 때문에 9버전 덜 사고 새 버전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이것도 아마 지금 얘기 나올 것 같은데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AI 클라우드 쪽에도 이쪽이 들어간다. 실제로 빅테크에 이미 공급이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키우면 돼요. 엔비디아는. ARM은 올 초에는 기대를 줬지만 지금 살짝 약한 주식이니까 그게 기대는 안 합니다. 자, 그리고 MS 시총 1위고 AI 가장 중요한 기업이잖아요. 자, CEO 서밋에 우리나라 삼전 하이닉스가 초청 받았습니다. 14일 있을 거고 15일 아마존 서밋이 있어요. 자, 그리고 19일 20일에는 마이크로소프트 AR이 주도하는 이 대형주에서 PC
개발자 회의가 있습니다. 자, 거기서 제가 볼 때 AI 온 디바이스, AI 폰 쪽으로 기대가 살짝 갈 수 있어요. AI 중에서도 왔다 갔다 하는 섹터가 있으니까 관심 좀 가지면 되고요. 자, 가장 중요하고 시장의 방향성을 또 잡아줄 엔비디아 실적, 우리나라 시간으로 22일입니다. 요때가 이게 아마 엔비디아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작년 4월부터 있었던 흐름이 비슷해요. 엔비디아 그때 말씀드렸지만 오른 후에 행보는 좋다 했어요. 자, 오른 후에 자, $100가 $400 실적 뿅 가고 $500, $400를 몇 개월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이때도 20%씩 빠졌어요. 20%씩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실적이 나빴던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시기에 왔다 갔다 하면서 장 조정을 버티고 쉬었던 거야. 자, 그리고 올 초부터 살아있은 500%를 돌파한 겁니다. 이번도 900에서 한 20%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박스권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여기 있다가 흐름이 돌파가 될지 왔다 갔다 할지 결정이 되는 게 22일이다. 정말 중요하죠. 뭐 그 전까지는 전망을 계속 보면서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애플이 자사주 매입 엄청나게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플러스 WWDC AI를 사실 애플이 조금 늦잖아요. 애플카를 그렇게 드랍하고 버리고 AI 쪽 한다고 했음에도 AI 비전 프로가 살짝만 반영을 줬고 조금 지금 쉬고 있는 중이고, 자, 그 다음에 AI를 확장을 기대하면서 뭘 한다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씩 구체적으로 비전이 나올 거예요. 나온다 그랬으니까 6월 달에 이게 또 기대가 되면 MS랑 AI 온 디바이스 쪽으로 기대를 좀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는 보시면 되고 하반기 아이폰 16에 대한 방향이 정해지겠죠. 자, 그리고 바이오는 5월 달에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아스코랑 바이오 위에서 있기 때문에 바이오 같이 보시면 됩니다. 자, 꾸준하게 미국의 기준인데 왜 자꾸 비미국 얘기하냐? 그 시장이 그래요. 시장이 그렇고 원래 안 좋았을 때 돈이 미국으로 확 몰렸다가 조금 안정이 되든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뒤에 유럽이든 일본은 물론 같이 갔죠. 근데 중화권도 잠깐 돈이 들어오고 MSCI는 중화권에 우리나라 있기 때문에 그쪽에 외국인 수급 보기 때문에 외국인 비미국 봐야 돼요. 6월 달에 ECB가 금리나 저는 할 것 같습니다. ECB가 금리 인하할 것 같아요. 주가는 되게 좋습니다. 지금요. 그 신고가 다 나고 있는 상태예요. 그 경기는 사실 안 좋아. 유럽 경기 별로 안 좋거든요. 근데 금리나 먼저 한다는 게 파월도 말했고 ECB 라가르도도 얘기했는데 이렇게 되면 자체적으로 정시든 뭐든 부양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옵니다. 예전도 그랬어요. 지금만 처음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통화정책 디커플링 되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달러 금리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어요. 2020년 하반기에 난리 났잖아요. 자, 거기에서 미국이 피벗되고 다른 나라 통화정책이 디커플링 된다는 거는 숨통을 트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 자체적으로 경기를 좀 살려보겠다는 거예요. 정시가 올랐다 해서 일본이나 유럽이 경기가 좋은 게 아닙니다. 실경기가. 나름대로 이제 자본시장에 낙수 효과를 만들 만한 노력이라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 금리도 원래는 미국이 인하를 하게 되면 그 뒤에 하겠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얼마 전에 금통위에. 근데 어제 또 인터뷰를 보니까 좀 헷갈리시는 거야. 헷갈리시는 게 맞아요. 왜 지금 울퉁불퉁하고 데이터 물가 왔다 갔다 하는 상태에서 딴 데 디커플링도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한국 금리가 유럽도 인하하게 되면 또 변할 수도 있어요. 또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금리가 떨어지고 유럽이 차별화되는 거는 정시에는 좋은 겁니다. 정시에 좋은 거라 보시면 되고, 금리가 빠지게 되면 분명히 또 부동산에 출렁거릴 수도 있어요. 좋게 보시는 분이 막 살아 하겠지만 가끔 제가 부동산 얘기 드리잖아요. 우리 제가 같이 보는 분들을 얘기하는 거를 한번 전해드리는 건데, 참고로 여전히 부동산은 단기로 왔다 갔다 하더라도 뭐 서울 기준 이쪽은 노터치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방으로 보고 있어요. 아직까지. 그 정시나 이쪽 스몰 사이클에서 계속 자산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비미국 보면서 중화권 차별화를 얘기 드리니까 제가 지금 외국인이 잠깐 들어오는 홍콩 증시 보여드릴게요. 홍콩 증시가 작년에 ELS 그렇게 난리 난다, 올해 초에 죽는다 이렇게 하다가 물론 많이 빠졌죠. 제일 약했고 취소도 없기 때문에 투자 대상은 아닌데 그렇게 사람들 힘들게 하고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자, 주봉이라서 지금 2주째 급등을 했어요. 제가 18,000, 18,500 정도가 원래 박스거든요. 그것도 지금 돌파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정도까지 보거든요. 여기 상당히 강하게 반등을 주고 있고, 자, 근데 중국이 반등 주면 뭐 제가 직접적으로 보는 건 뭐죠? 그걸 말씀드려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선진국처럼 보이지만 가장 빅머니, 글로벌 빅머니가 속해 따라가는 MSCI는 중화권 이머징이에요. 이머징이고, 이머징에서 중국, 그 다음에 대만, 인도,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나라입니다. 지금 대만과 인도에 밀린 지가 수년 됐어요. 근데 이거를 선진국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 MSCI는 이걸 따라갑니다. 그래서 중국이 올라가게 되면 같이 경제가 묶어져 있다고 보는 우리나라도 실제로 외국인 수급이 바뀌어요. 자, 외국인 수급이 그동안 빅피처다에서 우리나라 반도체를 많이 모았지 않습니까? 그럼 기본으로 패시브로 가져가는데 저항권이 좋아지거나 하면 매수가 좀 편하게 들어올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가 위안화가 사실 외자들 쉽게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큰 나라에는 불구하고 그 위안화 왔다 갔다 할 때는 대체로 싱가포르나 대만도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 환율 원화를 되게 많이 갖고 매매를 해요. 그래서 위안화랑 우리나라 환율이랑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근데 환율 위안화가 서서히 빠지기 시작했어요. 정시가 반등 줘도 위안화가 안 빠졌거든. 근데 위안화가 지금 7.25까지 가다가 7.19까지 떨어졌어요. 그런 게 좋은 겁니다. 강세 가는 거는. 그 우리나라 환율도 뭐 1,400 왔다 갔다 하다가 어제 같은 케이스는 1,350원까지 빠졌어요. 이것도 좋은 거죠. 한번 볼까요? 환율이 안정화된다는 거는 우리나라 볼 때 정시가 외국인이 볼 때도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편해지는 겁니다. 자, 1,400원 꼭지 치고 꼭지 쳤죠. 쭉 빠져가지고 어제는 훅 빠졌습니다. 1,450원까지. 자, 60원대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건 외국인이 장난치지 않는 안정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중국 반등을 되면 여러 가지 테마도 보겠지만 실제 제가 보는 수급 분석상에서 외국인 수급 그 영향주는 환율에 좋은 영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야, 뭘 사야 되냐? 수혜받는 산업이 있냐? 우리나라 무역이 중국이 자꾸 줄어들고 있고 미국 키우고 있는데 맞거든요. 근데 여전히 반도체 수혜를 받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랑 중국이랑 반도체는 꾸준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우리나라 반도체 공장에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HBM 때문에 하이닉스가 올라간다 반등을 더 주고 있지만 실제로 충격받아서 작년에 있잖아요. 하이닉스가 더 많이 빠졌습니다. 왜? 중국의 반도체 공장이 삼성전자보다 더 많았거든요. 그리고 칩스법 때문에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 대만까지 묶어버렸잖아. 그리고 중국을 완전 적으로 돌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초 같은 경우는 중국의 반도체 공장이 있으면 피해받겠구나 해서 많이 빠지기도 했어요. 근데 그 사이 과정 보시면 당장 못 거죠. 암만 그 중국이 반도체 패권한다 그러지만 바로 안 되잖아요. 얘들이 패시브도 있고 그 레거시도 있고 기존에 저가 반도체가 있는데 우리나라 반도체 꼭 필요합니다. 이번에 퀄컴 보시면 안드로이드 올라오면서 중국 소비 올라오면서 퀄컴의 실적을 영향 줬잖아요. 왜? 퀄컴도 중국에 수출하는 게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바로 100% 못 빼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6호 소비가 이건 좀 뒤에 말씀드리는데 제조업 확정된다 하지만 반도체 수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2년 3년이에요. 어차피 나중에 미국이 반도체를 가져가잖아요. 우리나라도 가져갈 거 공장도 많이 짓고 있는데 그거는 그때 생각하자고. 지금은 중국, 미국이 살짝 쉬고 있는 휴지기 11월 대선 때문에. 자, 그다음 반도체 한국 반도체 공장 같은 케이스는 레거시지만 저콜이지만 중국에 올라오고 하게 되면 거기에 수혜받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반도체 수혜로 저는 보는 거고요. 올해까지는. 자, 그다음 많이 관심 가지시는 6호 소비. 자, 2015년에 화장품 정말 투자 많이 했거든요. 가끔 보면 그 동대문 가서 버스까지 막 세고 막 그랬어. 그 아무래도 우선주 투자할 때였는데. 근데 제가 작년 재작년 중국 6호 들어올 때도 중국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도 많이 들어오고 있으신데 가성비주예요. 가성비가 뭐냐면 자국들이 나가게 한다 하더라도 돈 쓰는 게 되게 작아요. 되게 작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쓰라 그래. 국내에서. 중국은 정책적으로 자국민을 전략적으로 씁니다. 자, 우리가 전면 아니면 집단 그 관광을 허용해 줄게. 뭐 이런 그 수출도 그 관광에 대한 것도 전략으로 쓰잖아요. 근데 예전보다 돈을 안 써. 돈을 덜 씁니다. 그 정부에서 그런 것도 있고 인민들의 흐름 자체가 부동산 때문에 소비가 좀 약해진 것도 있어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면세점보다는 편의점이다. 그 사실 맞습니다. 그 제 친구 뒤쪽에 하는 분이 계신데 그 친구 하는 말도 사람들이 같은 수가 와도 매출이 떨어진대요. 2015년과는 전혀 비교가 안 되고 코로나 터지기 전만큼 들어와도 중국 사람들이 매출이 안 돼요. 실제로 보면 면세점이 뭐죠? 신라 면세점, 신라 호텔이잖아요. 현대백화점, 신세계 보시면 주가 어떻습니까? 완전히 바닥이에요. 지금 원래 주가라는 거는 중국에 들어온다, 뭐 6호가 몰려온다 그러면 제일 빠른 게 돈에 어린 거 주가거든요. 반등 안 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여전히 6호 소비를 기대를 좀 낮추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소비주는 테마라 보지 아직 추천 안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중국이 제조업을 키우고 뒤에 말씀드릴 겁니다. 미국이 제조업을 키우는 와중에서 구리는 어쨌든 들어가요. 이게 뭐 그 AI 쪽에 냉각 쪽에 들어간다 있고 뭐 전기차 2차전도 있지만 구리 닥터 코퍼는 중국이 살아나고 제조업을 미국 키우는 와중에 조금 중장기 흐름을 사실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옐런 재무부 장관도 계속 얘기하고 유럽도 지금 중국을 규제하려 그러고 있지만 중국이 이미 올해 초부터 국책 산업을 발표를 했어요. 자, 이거는 대놓고 글로벌적 우리는 키우겠다. 그게 뭐죠? 딱 나오는 게 전기차다. 2차 전지다. 태양광이에요. 이거 오래됐거든. 태양광은 완전 다 죽어버렸잖아. 우리나라 태양광 산업. 그죠? 근데 올해 초부터는 전기차나 2차 전지를 대놓고 밉니다. 제가 전기차를 보수적으로 보는 이유기도 하죠. 그 전기차가 생각보다 더 고퀄이라는 얘기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이 반등 주고 소비가 좋아지고 정시 좋아지는 거는 좋아요. 하지만 예전처럼 너무 중국 소비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보다는 자국 내수 위준이다. 얘들이 애국 소비잖아요. 화웨이를 많이 쓰잖아요. 아이폰도 덜 쓰잖아요. 그래서 이쪽 관련은 너무 큰 기대를 하지 않고 보는 게 좋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직접적으로 외국인 수급이라든지 환율 영향 되는 거는 저는 좋게 봅니다. 그러면 반도체 수혜는 제일 확실하기 때문에 또 반도체인 거죠. 자, 중동 이슈도 끝났다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전쟁은 안 끝났어요. 휴전되면 정말 좋겠지만 이것도 2주 3주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원유 테마나 방사는 일부 엑시트하는 게 좋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한 바퀴 주변 국가 봤는데 자, 우리나라를 5월달 한번 볼게요. 자, 월봉 볼까요? 자, 월봉이 또 뜨겠죠 당연히. 제가 화요일날 되면 또 뜰 거니까 월봉이 플러스 나오고 양봉은 좋습니다. 그런 흐름으로 시작을 하면 되게 좋고요. 지수와 종목을 5봉 다 보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 수급 모멘텀 증시에서 야 이거 진짜 가네 얘가 대장주에 하는 게 나와야 돼요. 작년 4월달 에코프로 같은 그다음 작년 11, 12월달에 우리 했던 그런 종목 같은 그런 주도주를 수급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엔비디아 우리가 한미 반도체 들고 있지만 별로 걱정할 건 없어요. 어쨌든 저희가 중교로 했던 것들이 큰 흐름이고 잘 안 바뀝니다. 자, 우리나라 GDP 얘기를 항목별로 말씀드렸어요. 가계는 소비, 기업은 투자, 정부는 지출, 그 다음에 순수출까지 말씀드렸잖아요. 자, 거기에서 우리나라 수출이 계속 좋아집니다. 매주 나와요. 매달 나오고. 자, 그리고 글로벌리 IB들도 서서히 성장률을 상향시키고 있어요. 아까 말했던 이창용 총재님도 그게 좋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번 주에 나온 내용 보시면 OECD, IMF 다 좋게 보는데 수출이 좋다, 반도체 좋다. 중심은 이거죠. 중심은 이겁니다. 근데 1분기에 소비가 살짝 반등을 줬어요. 자, 건설도 좋아졌습니다. 몇 개 프로젝트 때문에. 근데 저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일시적으로 봐요. 예전 우리나라 소비나 이쪽은 안 좋습니다. 건설도 안 좋기 때문에 투자는 이쪽으로 저는 안 하고 있고요. 자, 정부 지출이 지금 여러 가지 25만 원 준다는 것도 있지만 포퓰리즘도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적당한 게 좋아요. 자, 그리고 제가 금투세를 뭐 정치적으로 말씀을 잘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거 사실은 투자하시는 분은 사실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계속 빅머니를 쫓아가고 글로벌적으로 얘기를 MSCI부터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 자본주의는 민주주의의 다수결이 해당이 안 돼요. 솔직한 현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죠? 이 빅머니처럼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 빅머니처럼 투자해야 되는데 이 빅머니를 죽이는 게 금투세입니다. 같이 망하자는 거죠. 글로벌적으로 미국, 유럽, 중국, 일본, 홍콩이나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인데도 자본주의의 밸류업을 통해서 정시의 자금을 키우고 내수를 키우려 하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일본의 정시가 참 실제로 경제가 안 좋아도 정시를 부양해서 여기 뭐 반대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자본시장의 낙수 효과를 만들려고 있어요. 그게 사실은 큰 흐름, 빅머니 부동산은 바로 안 되겠지만 이 스몰머니 정시에서 항상 그렇게 사사한 사이클을 만들어가면서 경기를 돌렸어요. 지금은 가장 중요한 시기라 저는 보는 겁니다. 모든 글로벌 국가들의 미션인 거죠. 특히 수출이 많고 우리나라 정시에 또 그쪽에 비중이 많은 우리나라는 정말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참 한미반도체는 공시 보셨어요? 어제 보니까 곽동신 부회장님, 제가 승부사를 얘기 드렸다. 곽 부회장님이 HPSP를 더 팔았습니다. 본인 갖고 있는 게 한 1, 2천억 되는데 계속 팔고 있었잖아요. 그 팔아서 현금을 몇백억 또 쟁겨놨어요. 뭐 할까요? 또 한미반도체 또 살 겁니다. 13만 원 초반에 계속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흐름 자체는 제가 이거를 좀 비중 갖고 있는 상태인데 13만 원 지지되고 흐름이 올라가면서 신고가 도전한 흐름, 그런 수급을 계속 체시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 5월달에 변화되는 흐름, 작년과 올해의 변화, 그리고 살짝 뭐 민감할 수도 있는데 뭐 금투세와 글로벌 밸류업 증시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드렸어요. 시간이 조금 가긴 했는데, 자, 마지막으로 제가 투자 관련 얘기 드릴게 조금 재미삼아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알아두시면 좋고, 결국은 증시를 하고 투자할 때는 사이클이잖아요. 사이클입니다. 그 사이클에 대해서 제가 공부 시리즈 7번째로 장투에 정말 필수고 시장 추세를 볼 수 있는 이평선에 대한 설명도 드렸어요. 조금 덜 보신 것 같던데 안 보신 분들은 좀 봐주시고요. 자, 마지막에 제가 드릴 부분은 제2 차이나 쇼크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2 차이나 쇼크. 근데 이거는 G1이 미국이고 G2가 차이나잖아요. 계속 패권 다툼을 합니다. 계속 패권 다툼을 해요. 언젠가 올 미래예요. 제가 볼 때는 내년 올 수도 있어요. 빠르면. 뭐 올해는 아니죠. 올해는 그냥 편하게 버블을 즐기시면 됩니다. 11월 대선까지는 최소한. 자,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중국이 계속 빠졌던 이유가 뭐죠? 2018년에 트럼프가 대놓고 관세를 때리면서 중국을 빼게 한 것도 있습니다. 중국 차트 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지금 반등 주는 게 거의 한 5, 6년 만에 처음이에요. 홍콩이 그 정도는 안 좋았어요. 자, 월봉을 보면, 자, 월봉 보고 있죠. 자, 2018년입니다. 자, 33,000 갔어요. 33,000을 2018년에 가다가 이때부터 2월이죠. 우리나라도 빠지기 시작했을 때인데 트럼프가 관세를 20%, 30%, 40% 때려. 그때 찍고 계속 빠집니다. 계속 빠지는데 요때가 뭐였더라? 이때인가? 아, 요때구나. 요때 이렇게 하다가 2021년 요때죠. 요때 반등을 살짝 줄려다가 이때 이제 우리나라 증시나 미국 다 올라왔을 때인데 반등 줄려다가 다시 빠집니다. 그때 왜? 시진핑 독재, 사이즈 꼬라지 안 되겠네 하면서 글로벌이 계속 맹공을 퍼붓죠. 어쨌든 이 4년인가? 6년째네, 그죠? 2018년부터 2024년이니까 6년 내내 빠지다가 이 역사적 저점, 다 안 좋았던 역사적 저점을 찍고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계속 할까요? 저는 그렇게 안 봐요. 그렇게 안 봅니다. 미중 패권 11월 대선 전에 잠깐 정시 휴직이라 보는 거죠. 등락이라 보는 거고, 거기에서 우리나라가 살짝 도움 받으면 됩니다. 제가 정치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정치는 정치 경제학이 있듯이 경제랑 무조건 붙어 있어요. 정책이 되게 중요하겠죠. 스탠스가 중요하고 패시브입니다. 잘 안 바뀌어요. 명분입니다. 지금 미중에 대해서 명분을 제가 보고 있는 거고, 이거는 신냉전 미중 패권은 수십 년 가요. 90년대 초반 80년대 하반기에 소비에트가 무너지고 그나마 이게 전쟁 없이 왔거든요. 몇십 년 왔던 그런 흐름이 중국이 올라오다 보니까 2008년에 자기 코어 석자인 미국이 못 때려잡았어. 중국을 너무 키웠던 거지. 급하게 지금 잡기 시작하는 과정입니다. 미중 패권 오래 가요. 패시브로 보시는 거고, 하지만 경제는 실용이잖아요. 액티브.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선진국이다, 뭐 지금 미국에 붙어 있는 친미다 하지만 유럽이 얼마나 중국이 필요합니까? 중국의 인민들이 아니면 유럽에 있는 산업들을 사주고 관광객 해줘야 된단 말이지. 그 당장 필요하니까 미중 대선 전가 휴지기에 유럽과도 교류를 많이 다시 하고 있잖아요. 호주랑도 하잖아요. 자, 이러면 큰 걸 보고 작은 사이클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사실 미국이 보면 중국 수입액은 계속 늘어요. 안 줍니다. 계속 그렇게 관세 때린다 하더라도 이 저가 쪽도 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특히 중간재가 많지만 중국 수입액은 쉽게 못 줄어요. 경제는 바로 확 끊을 수 없다는 얘기죠. 이런 거 보면서 주식을 보셔야 됩니다. 자, 2차 차이나 쇼크를 말씀드릴 텐데, 이거는 1차 차이나 쇼크는 제가 자주 말씀드렸어요. 자, 2000년도에 IMF 끝나고 나서 그때부터 중국이 2003년 4년부터 글로벌 디플레를 수출합니다. 자, 90년대에는 자, 우리나라가 정말 경공업 되게 많았어요. 양말 공장 되게 많았던 기억도 있는데, 자, 그런 것들로 소규모 그런 것들 되게 많았거든, 우리나라도요. 근데 그 이후에 중국이 1인당 GDP가 $1,000, $2,000, $5,000 가면서 다 가져가. 우리나라에 했던 인건비보다 반의 반값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다 만듭니다. 경공업이 다 넘어가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2000년도에
이 정말 싼 인건비로 중국이 글로벌적으로 온갖 싼 거를 다 만듭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수출을 시작했어요.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플레를 디플레를 좀 고착화 시킨 요인도 됐는데, 근데 그 이후에 IMF 이후에 우리나라 경공업이 중국으로 다 넘어가면서 지금 보시겠지만 우리나라 자영업, 특히 요식업은 인구 대비해서 전 세계 탑입니다. 예, 전 세계 탑인 건 뭐냐면 대기업 가든지 아니면 공무원 뭐 늘려봐야 한계가 있으니까 벤처를 키운다 하지만 중간에 산업들이 많이 죽었어요. 중국으로 다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일자리 급감하고 우리나라 자영업이 공급 과잉이 된 근본적인 이유가 2000년대 초반 중반부터입니다. 쉽게 안 바뀌겠죠, 이것도. 자, 그렇게 하면서 정시로 봤을 때, 산업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경제가 중국 2000년 올라갈 때 2003년부터 7년까지가 초부흥기였어요. 제가 그때 현대제철 우리 고경 얘기도 드렸는데 현철 같은 1배씩 났어요. 수십 배씩 올랐습니다. 현대중공 같은 것들. 철강, 조선, 화학기계, 정유, 중무장대 산업들이죠. 얘들이 올라가면서 1차 차이나 쇼크, 그러니까 쇼크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전 세계 물가를 낮췄기 때문에 뭐 영향이었던 거죠. 쇼크라기보다는. 그러다 2008년에 미국 때문에 빠진 거잖아요. 미국이 잘못한 건데 어쨌든 1차 차이나 쇼크라 표현을 하고요. 자, 지금 앞에 얘기해드렸던 옐런도 유럽도 뭐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국이 대놓고 우리가 치킨 게임 할 거야 했던 게 뭐였죠? 전기차입니다. 상당히 고퀄로 올라오고 있어요. 전기차도 2차전도 마찬가지고 태양광도 마찬가지인데 실제로 2차 차이나 쇼크를 말씀하시는 분들은 향후적으로 로봇도 되게 싸게 나오거든요. 자, 그리고 알리, 테무 다 얘기하시다시피 유통도 정말 싸게 합니다. 근데 거기다 AI 붙여요. 향후적으로 반도체가 지금 관건되어 있는 거는 미국과 중국의 빅데이터 싸움입니다. 빅데이터. 근데 중국은 인권도 낮고 규제도 낮기 때문에 빅데이터를 마구 끌고 와. 그 틱톡 같은 것들을 자꾸 규제하는 이유가 우리의 빅데이터를 너네한테는 안 주겠다.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자, 그 사이에서 뭐 테슬라나 FSD 같은 거 중국에서 론칭하면서 그 사이를 좀 이용을 하려고 있는 상태인데 쉽지는 않을 거라 봐요. 자국 내수를 키우는 게 관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향후적으로 1차 차이나 쇼크는 뭐 주무장대나 이쪽 중공업이었다면 향후적으로 중국은 지금 제조업을 계속 키우고 있습니다. 내수를 키우기 위해서 향후적으로 길게 볼 거예요. 첨단 산업이 많습니다. 첨단 산업. 결국적으로는 AI가 주축이 될 거예요. 뭐 그 사이 반도체는 또 경쟁이 되겠지만, 자, 범용 반도체도 지금 뭐 우리나라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 수혜를 봅니다. 근데 몇 년 뒤까지 보면 중국이나 미국끼리 엄청 싸우겠죠. 엄청 싸울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2차 차이나 쇼크가 왔을 때는 오히려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공업 피해를 받았듯이 빅테크 싸움이잖아요. 미국 빅테크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충분히 가능은 하겠죠. 물론 그 사이에 뭐 치고받고 하겠지만 2차 차이나 쇼크가 제가 얘기 드렸던 AI 빅뱅이 정말 커지고 돈을 풀다가 빅뱅으로 버블밤이 빵 나오면 꺼지겠죠. 언젠가는 뭐 내년일지 내후년일지 모르겠지만 꺼지게 되면 그때는 정말 큰 버블 밤이 올 수도 있습니다. 별별 것들이 다 붙어 있겠죠. 중국도 사실은 뭐 그걸 보면서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겁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큰 흐름, 이 사이클에 대한 빅머니의 큰 흐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업의 변화와 함께. 하지만 지금 뭐죠?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은 절대 걱정할 시기 아닙니다. 올해는 최소한 11월 미국 대선까지는 그냥 충분히 편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AI 버블에 타고 있을 그런 시기라 봅니다. 이거는 재미로 말씀드린 거예요. 걱정하라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향후의 큰 흐름의 빅머니 흐름을 한번 보시라는 거죠. 자, 오늘도 제가 시장 정리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에 실전 투자 10년 대계 젤리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할 거고요. 제가 내일이랑 모레가 또 이제 휴일이기 때문에 가정에 편하게 쉬시고 제가 봐서 섹터나 테마 요거는 한번 시간 될 때 한번 올려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